저 바둑 어떻게 두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영화 보고 나서 여운이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종 지식을 졸라 쉽게 전해드리는 황과장입니다. 2025년 4월 1일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수 76만 명으로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승부라는 영화 보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혼자 영화 보고 왔습니다. 왜 혼자 봤냐면 와이프랑 저는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승부를 보고 깨달은 저의 감동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화를 아직 보시기 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면 감동이 배가 될 거고요. 영화를 그냥 안 보실 분들이라면 이 영상으로 대리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 바둑 대회 우승을 할 만큼 한국에서 그야말로 원탑이었던 바둑기사 조훈현 구단이 9살의 이창호를 내 제자로 삼고 가르치다가 6년 뒤 이창호가 15살이 되었을 때 제자에게 지고 나서 겪는 갈등, 고민, 도전 뭐 이런 걸 다룬 영화인데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창호가 조훈현의 내 제자로 같은 집에서 살았고 1990년에 15살이 됐을 때 이창호가 최초로 스승을 꺾고 최연소 국수가 됩니다. 먹는 국수 말, 한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부릅니다. 조훈현은 이병헌 배우가 연기했고 이창호는 유아인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서 그 감동을 느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책 보면 다 보고 나서 여운이 길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또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인생은 누가 뭐래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얼마 전에 이세돌 바둑 기사가 지식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창호의 바둑은 인간이 두기 되게 어려운 거다. 이창호가 등장하기 전과 이후로 바둑의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바둑은 공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비형 바둑을 두는 사람이 패권을 잡기가 매우 힘들대요. 그러니까 수비형 바둑이라는 거는 형세 판단, 예를 들면 수를 읽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승이 더 공격적으로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제자가 자기만의 바둑을 두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창호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80 먹은 노인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술만큼 방어적으로 바둑을 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결혼식 축가 사업을 제가 조그맣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친구들이랑 예식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 나름 어린 생각에 비전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취직을 한 1, 2년 늦게 하더라도 축가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우리 이거 한 1년 정도만 사무실을 빌려서 사업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취직을 해야 된다. 부모님도 그런 것들은 반대를 해서 바로 취직 준비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그냥 한 1, 2년 정도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 1, 2년 정도 늦는 거는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때 왜 이렇게 도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해병대를 전역했잖아요.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병대 가지 말라고 저를 말렸거든요. 거기 가면 맞아서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거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해서 해병대 지원한 걸 취소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군대는 실제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었고요.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지금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세상이잖아요. 남의 말을 듣고 남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살다가 괜히 후회하지 말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나요? 여러분과 저의 방식이 이창호의 방법처럼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될지. 두 번째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세계를 제패했던 조훈현이
이분이 90년대 초 제자인 이창호에게 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리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6년에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는 무관 상태가 됩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자주 보죠. 축구로 치면 차범근의 시대가 가고 박지성의 시대가 왔고, 야구로 치면 박찬호의 시대가 가고 류현진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예시가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이 역전의 용사들은 사실 역사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스토리죠. 근데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무관의 상태가 됐을 때 이상하게 되게 홀가분했대요. 계속 최정상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부담을 느끼다가 막상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름 괜찮았대요. 이분이 이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 같은 걸 얻었대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미 탑을 찍었던 사람이 다시 예선부터 막 아마추어들과 대국을 해서 올라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48세가 되던 2001년에 제자인 이창호에게 도전자 자격으로 패왕 타이틀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영화의 실제 다큐멘터리 버전이 있더라고요. 조훈현 씨와 이창호 씨가 실제로 대국을 두는 장면도 나오고 같이 밥을 먹고 일상생활 하는 장면을 찍어 놓은, 거기 보면 실제로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특히 둘이서 같이 점심 먹는 장면이 있는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보다 20살이나 어리고 심지어 제자인데 내가 그 최정상 자리를 내어줬을 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도 나고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내쫓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후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타이틀을 제자가 가져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다시 홀가분하게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유튜브 채널이 생각났습니다. 제 황과장이라는 채널. 나름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 성장하지 못했죠. 제가 유튜브 7년째 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의 방식대로 하다 보면 최고가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이상 오늘은 제가 승부라는 영화를 보고 제 삶에 대입해본 저의 깨달음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